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오늘은 또 좀 다른 얘기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연구 뭐 잘하는 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전해드렸는데, 그거를 좀 다시 한번 강조도 하고, 제가 좀 빠뜨린 얘기들 조금 추가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서 오늘 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관리 팁들,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만드신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서 만드신 연구 관리 팁들이 있으실 텐데, 제 거랑 이제 제가 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뭐 비교를 하시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뭐 그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용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적용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뭐 리서치 프로젝트 많이 하고 계시죠? 본인이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별도로 있으실 거고, 논문도 진행하실 거고, 연구 논문, 졸업 논문도. 그 다음에 뭐 교수님이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도 뭐 별도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그걸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너무 많으면 네, 너무 많이 이제 CV에 너무 많은 워킹 매뉴스크립트들이 리스트가 너무 많이 있어도 또 이렇게 잠바켓에 나가면은 아주 좋은 그 후한 점수를 받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너무 많으면 이제 상대적으로 퍼블리케이션 한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워킹 페이퍼는 굉장히 많은데 퍼블리케이션이 된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뭔가 시작은 많이 하는데 끝내점을 잘 못하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 밸런스가 맞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좀 걱정을 또 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몇 개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진행 중인 리서치 프로젝트.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게 점점 많아지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퍼블리케이션을 끝내는, 퍼블리케이션이 되는 숫자보다 사실은 새롭게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아지기만 하고 뭔가 정리는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인데, 엑셀에 이렇게 리스트를 좀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있고, 이제 왼쪽에는 타이틀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월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2021년 이렇게 10월인데, 뭐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 부분, 이 엑셀 제일 위에 부분에는 R&R 또는 언더 리뷰 들어가 있는 페이퍼들을 놔둡니다. 그래서 언더 리뷰를 이제 서밋을 하고 기다리면은 그다음 뭐 쓸 게 없겠죠. 당장은 여기 안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R&R이 오면 예를 들어서 뭐 R&R을 언제 리시브 했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계획을 잡으실 수 있잖아요. 언제 리비전을 하고, 그 다음에 1월쯤에는 리서밋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는 좀 R&R 페이퍼들을 넣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저는 이렇게 구분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 중인 리서치들, 타이틀을 뭐 다 적을 수도 있지만 타이틀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리서치 이름을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씁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이제 서밋 날짜 가까워오는 거죠. 가까워오는 거를 위에 배치하는 순서로 해서 그 리서치를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월마다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리비전을 하고 11월 달에는 서밋을 좀 해야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타겟하는 저널이 있으면 여기 이제 괄호로 저널 이름을 써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리서치가 아직 이제 시작된 게 있는 것들은 이제 모델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프트 라이팅을 쓰는 기간을 이렇게 뭐 3개월로 주고, 이렇게 리비전 하는 거를 2개월 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4월에는 서밋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은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을 쓰셔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계획, 이 리서치 D와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을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사항을 한눈에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획이 이제 나오죠. 11월 달에 하나 서밋, 12월 달에 하나 서밋, 2월 달에 하나 서밋, 4월 달에 하나 서밋. 물론 이걸 보시면서 이건 너무 계획이 너무 거창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계획은 본인 나름대로 세우는 거니까 본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저는 보통 이 기간을 이제 1년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쭉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나중에 프린트를 해가지고요, 그거를 조그만하게 작게 프린트를 합니다. 작게 프린트를 해서 다이어리 앞에다가 붙여놔요. 엑셀로 그냥 가지고도 있어도 좋겠지만 언제든지 내가 열어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메모도 추가로 이제 뭔가 변경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쓸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이렇게 노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조그만하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저는 붙여놓고, 여기에 메모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된 거는 이번 달 했다 그러는 거는 이렇게 옆에다가 리서밋 한 건 날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2일이다 그럼 이렇게 날짜도 적고, 그 다음에 했다, 리비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업데이트를, 계획이 불가피하게, 계획은 항상 뭐 수정이 되니까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다시 수정을 해서, 이걸 그렇게 되면은 뭐 지나간 월은 빠지겠죠? 지나간 월은 빠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시 프린트를, 계획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프린트를 해서 붙여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리서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프로젝트가 많을 경우에 이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팁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 각각의 리서치마다 이제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초반인 것도 있고 거의 다 쓴 것도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아까는 굉장히 러프한 계획들, 월별 단위 계획이라면, 그러면 각각의 스테이지별로 리서치 계획을 또 뭐 좀 더 쪼개가지고, 그러면 해당 월에서 이번 주에 뭐를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리서치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이제 아이디어를 굉장히 디벨롭하는 굉장히 초기 단계의 그런 리서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는 그래 이런 걸 해보자 해서 데이터를 컬렉션을 한다든지, 데이터 이미 있는 데이터라면 분석을 좀 해서 어떻게 분석 프레임을 잡을 것인지, 이런 걸 논의하는 스테이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쓰는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드래프트 라이팅을 하는 이제 요런 단계가 있겠죠. 요 시간 많이 걸리겠죠, 이런 게. 그 다음에는 이제 서밋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프루프리딩도 하고 그 다음에 수정도 하고, 이런 스테이지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단계에 가면 이제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가 됐다라고 본인은 판단이 되는 단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5 가면 이제 수정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널이 리젝션을 했어요. 서밋을 했는데 리젝을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또 수정을 하시겠죠. 그 수정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6는 이제 저널에 넣고 한 3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이제 R&R을 받으신 케이스, 좋은 케이스죠. 요런 이제 수정하는 단계, 요런 이제 다양한 스테이지들이 있을 거예요. 요런 다양한 스테이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잘 관리를 하면서 내가 뭔가
일정에 쫓기는 게 아니라 일정을 내가 이끌고 가는 그런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방식인데요. 이제 그냥 노트북이에요. 이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노트북. 이제 저는 이제 이거 되게 싸거든요. 월마트에 가가지고 딱 요거가 전 적당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노트예요. 그래서 뭐 한 10불 정도면 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싼 노트고 이 노트를 이제 삽니다. 이 노트를 사서 이렇게 펼치면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렇게 왼쪽 부분, 이렇게 오른쪽 부분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뭐 빈 거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한 장, 왼쪽 오른쪽 합쳐서 한 장을 저는 일주일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트 하나를 사시면 뭐 한 2년은 넘게 쓰는 것 같아요. 한번 사시면. 그래서 이제 왼쪽 부분에는 어떤 걸 하냐면 그 전체 워킹 매뉴스크립트 지금 쓰고 있는 것들 이런 거 진행 중인 것들이죠. 이런 거 리스트를 쭉 적습니다. 쭉 적는데 이제 뭐 번호를 좀 매겨요. 번호를 좀 매겨가지고 그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이제 마무리 단계가 좀 빨리 오는 것들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는 리서치를 1번으로 올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좀 적고요. 뭐 전체 타이틀에 다 적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 중심의 리서치 제목을 적고 그 다음이 이제 섹션이 언더 리뷰. 이건 그냥 서밋 한 페이퍼도 이제 넣고 아니면은 아레나에 받은 것도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리뷰 받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쓰는데 요것도 이제 그냥 그 타이틀이라고 하지만 전체 타이틀을 쓰진 않고 줄임말로 쓰고 그 다음에 요거에 스테이지를 써요. 그래서 아레나를 리서밋을 9월 6일 날 했다. 지금 10월이니까 지금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넣고 기다리는 상황인데 언제든지 내가 언제 넣었지 이거 알 수 있게끔 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레나를 받았다. 그러면 받은 날짜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밀어놨다가 하지 않게끔 그래서 최대 이제 한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저는 이렇게 넣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게 6개월까지 걸리면 감이 떨어져서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그 저널들이 6개월 주는 데도 있는데 스페셜 이슈 같은 경우는 2, 3개월밖에 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끝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투두인데 투두는 뭐냐면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들을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주에 이걸 끝내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에 해야 될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하고요. 오른쪽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의 날짜를 쓰시고 거기에 이제 매일같이 월, 화, 수, 목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날짜 쓰시고 요일 쓰시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늘이 월요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해야 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이 표시를 해요. 그 날짜 가기 전이나 뭐 그 다음날 생각하면 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는 거는 그 진행 중인 거 하는 중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아직은 안 끝난 거죠. 이렇게 체크마크 돼 있는 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래서 이건 했다는 거죠. 만약에 뭐 끝나서 뭐 뭔가 메모를 해놓고 싶으면 여기 메모도 씁니다. 메모도 하고요. 그 다음 X 이거는 하려고 계획했는데 아예 못한 거예요. 하지 못한 거. 그래서 이 하지 못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주에 해야 될 일들 러프하게 이쪽에 적혀 있는 것들을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하시다 보면은 뭐 연구랑 상관없는 것도 여기다 써야 되나 막 고민하시잖아요. 저는 뭐 대부분 연구 관련된 것만 쓰고요. 다른 뭐 무슨 학교에 서비스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안 쓰고 티칭은 좀 써요. 그래서 티칭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는 여기다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 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이거를 언제 쓰느냐? 요거 정리를 월요일날 아침에 하셔도 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기분으로, 아니면 일요일날 저녁 때 다음 한 주를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저녁 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 일들을 차분히 생각하시면서 요런 거 해야 되는데 요거는 미뤄지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일이 진행이 되게끔 이렇게 하면 본인의 어떤 리프레시 되는 것도 있고요. 월요일날 이제 월요병 같은 거를 걸리지 않게 좀 예방도 되는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왜냐면은 월요일날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면은 이번 주에 뭐 하나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은 그냥 시간이 후딱 가버리잖아요. 근데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해야 될 일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날 월요일날 하는 것까지는 써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을 수,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딱 이거를 펼쳐 들고 오늘 이거 하기로 했지 그러면서 바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 주 한 주 계획을 이렇게 매니지를 하시고 이제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팁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 너무 내가 라이팅을 자꾸 미루고 잘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좀 써보세요. 엑셀 만들어가지고 뭐 쉬우니까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한 주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월요일 날은 무슨 연구에 대해서 라이팅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번 주는 특별히 어떤 리서치에 대해서 라이팅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걸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별거 없는 거죠. 여기 그냥 타이틀 쓰는 거예요. 타이틀인데 여기에 뭐 인트로를 썼다는 둥, 아니면 어떤 서브 섹션을 쓴다는 둥, 이런 식으로 서브 섹션 이름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태스크를 얼마를 했는지, 1시간이면 1, 30분 했으면 0.5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는 그냥 서브로 펑션을 넣으셔서요, 요거를 더 하시게끔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합산되게끔. 그러면 이번 주에는 내가 월요일날 1시간 라이팅 했네. 그리고 화요일날은 어떻게 30분밖에 못했지? 근데 다행히 수요일날은 3시간을 하고 이때 2시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트래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이제 총 얼마 라이팅을 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쭉 보시면서 이날은 금요일날 아무것도 못했네? 그냥 비어있는 걸 발견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분발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되고, 기록할 때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뿌듯하잖아요. 2, 3, 막 하루에 3시간 라이팅 했다, 막 4시간 라이팅 했다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이런 거 이제 성취감을 느끼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 합산되는 걸 보면서 지난주에는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나 내가 라이팅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뿌듯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보통 그런 어떤 습관을 만드시는데 조금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박사생일 때랑 그 다음에 한 1, 2 교수 달고 나서 한 2년 차까지 계속 했거든요. 2년 차까지 했던 이유가, 교수가 되고 나면은 또 기존에 안 하던 그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조직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잠깐 정신을 놓으면 리서치를 막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루틴을 만들고 직장인으로서 이제 회사 일도 하지만 학교 일도 하지만 이제 연기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2년 차까지 제가 이걸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거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보여드린 그 노트에다가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 라이팅을 하는 게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다음에 제가 다룰 내용들이 조금 생각이 나네요. 예를 들어서 저널에 서브밋 하실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리젝을 받았을 때라든지 뭐 R&R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엔 그런 내용들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